자, 이제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이제 우리 공법에서 세 번째로 배우는 법이고요. 세 번째로 공부하는 법의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당히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저거 줄여가지고 우리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이다. 그래서 더 줄이면 이제 도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도정법 해봤자 별로 와닿는 거 없으니까 그냥 뒤에 말 따갖고 무슨 법이냐? 정비법. 그래서 정비법도 자, 우리 처음에 6문제가 출제해야 돼요. 6문제. 그래서 좀 전에 개발법 6개, 정비법도 6개, 각각 6문제씩이 출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비법은 역시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를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있고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배웠던 도시개발법도 뭐였어요? 개발사업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로 시작하고 절차로 끝나죠. 마찬가지예요. 정비법도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한 법.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자, 이 세 개 사업은 묶어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묶어갖고 도시군계획사업. 얘는 한 100번은 넘게 하네요. 100번은 여태까지.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인데 그 중에서 시설사업만 국토법의 절차를 규정하고요. 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죠. 원래는 딱 국토법에 담을 내용인데 그러면 국토법이 너무 커지니까 따로 그냥 법률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역시 무슨 법의 하위법이냐? 국토법의 하위법이 국토법의 부속법의 성격을 갖고요. 그럼 이제 정비사업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인데, 자, 우리 정비사업 정비한다 그래요. 정비라는 말이 뭐예요? 정비, 고친다 그죠? 자동차 정비, 고치는 건데 여기서는 차를 고치고 그런 거 아니죠. 구도시 지역, 개발된 지 오래돼갖고 노후화된 이 구도시 지역을 다시 고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하게 재개발한다 그래요. 이 재개발 등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즉 도시 지역을 고치는 사업, 그거를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비사업 개념, 정비법에 규정한 대로 보면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요. 그럼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의 이름을 정비구역. 저희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은 이름이 뭐였어요?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 개발구역이죠. 아니, 개발할 구역이 개발구역이고 그럼 정비할 구역은 뭐예요? 정비구역.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자, 가로구역이라는 말은 우리 저번 주에 용어 배웠네요. 가로가 뭐예요? 가로는 도로라고 그랬죠.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보다 가로수, 가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로는 도로,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시, 소위 블록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그래요.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 그럼 이것도 앞에 이제 기반시설인데 정비자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 그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기반시설도 새로 싹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을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 그리고 자,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 노후화된 건물 또는 안 좋은 건물, 불량한 건물.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 자,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다시 짓는다 그래요. 개량하고 건설. 그래서 이 두 개 하는 거죠.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해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정비사업은 문제가 사업 자체가 6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6개 사업의 이름, 개념, 그거부터 잡는 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자체 이름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우리 정비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종류가 몇 개다? 자, 이제 또 정비법 들어오면은 도시개발법은 모르는 법이 되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한 개예요, 한 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방식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하나인데 방식이 두 개. 그래도 그렇게 복잡한데요. 정비 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라고요? 6개. 그 6개 사업별로 시행 방식, 시행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발법보다 정비법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모든 것의 시작은 한마디로 뭐냐? 정비사업. 6개를 잡아야 되고요. 자, 올해도 이 정비사업에서 공법에서 하나 물어봤어요. 공법에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의 이름.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또 하나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서만 공법에서 하나, 부동산 학개론에서 하나, 두 개 물어볼 정도로 사업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그러죠. 정확한 이름은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것도 재건축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 네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이거 종래에는 이렇게 사업이 4개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4개. 그럼 4개 정도면은 그나마 우리가 해볼만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럼 얘하고 첫 번째 거하고 이름 비슷하죠. 저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아우, 이름도 또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공법에서는 요거 그대로 물어봤고요.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요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이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6번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이 6개를 묶어가지고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름부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관식으로 물어볼 거 딱 나온 거죠. 다음 주에 뭐 물어보겠어요? 정비사업 6개. 자, 이거 사업의 이름 쓸 수 있는지. 자, 그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말로 하는 거하고 막상 써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거부터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 6개 사업부터 알아야 정비법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길어가지고 이제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써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판서할 때는 앞글자하고 중간 글자 따갖고 주개. 자, 이렇게만 쓸 거고요. 자, 부를 때는 개선 사업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개선 사업. 이하에 개선 사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선 사업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부르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정. 쓸 때는 도정. 부를 때는 도시환경 사업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도시환경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관. 부를 때는 관리 사업. 관리 사업 하면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정. 부를 때는 가로주택 사업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6개 이제 사업들 이름 줄여봤고요. 자, 개념 하나씩 봅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그럼 도시 지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갖고 살고 있는데 그거 우리 무슨 동네라고 그래요? 정답. 그래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년 전까지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 이름이 달동네 개선 사업. 근데 달동네 그러면은 달동네 출신 같은 저 같은 사람 기분 얹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딱 고상하게 바꿨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이렇게 또 바꿔놓으니까 와닿는 게 또 하나가 없네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소위 무슨 사업이냐? 달동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동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달동네 이렇게 안 부르고요. 뭐라 부를까요? 문타운이라고 그래요. 문타운. 뭐 엄청 어려운 말이죠. 하여튼 문타운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문타운을 개발하는데 자, 우리 달동네는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극히 열악. 이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래.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달동네 도시가스 이런 거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겨울철만 되면은 그냥 리아가에다 연탄 몇백 장씩 싣고 막 배달하고 그러죠. 그런 연탄 배달하는 동네. 그런 거 딱 떠올리면 돼요. 또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틈도 없이. 그래서 옆집에서 부부싸움 한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다 알아요. 옆에서도. 그래서 저는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 가장 안 좋은 동네. 달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 두 번째 재개발. 이 재개발 사업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동네 있죠. 저기에 도시가스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을까요? 주차장이 안 좋죠.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해 있는, 자, 이거는 좀 후진 동네, 이거 다시 개발하는 게 말 그대로 재개발, 후진 동네 다시 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우리 재건축은 뭐 놓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까지 다 완비가 돼 있으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좋다 그래요. 기반시설은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갖고 그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은 아예 그 동네를 다시 개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의미 달라요. 그리고 자, 요 세 개는 다 도시 지역에서도 무슨 지역이냐? 주거 지역에서 건물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뒷부분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 이거는 뭐 다 밀집이니까 차이점이 아니고요. 앞부분이 다른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은 무슨 사업이고? 주거환경에서.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 좋다 그러면은 재건축.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세 개 사업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극히 열악, 그냥 열악, 양호. 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뭐라고요? 양호.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 이거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왜 정비 사업도 공익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말은 공익 사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고 특징들이 많은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여기서 다 파생되는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재건축양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재건축량. 그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요? 재건축량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얘는 특징이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에요. 상업공업지역에서 뭐 상가, 공장, 저는 건물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 이런 도시환경을 정비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키워드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공업지역에서 예전에는 시장 재개발한다, 공장 재개발한다 이렇게 불렀던 거를 다 묶어가지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이것도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거. 자, 다세대는 소위 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가 밀집해 있으니까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다 사업에 반대합니다. 우리 재개발하기 싫습니다. 반대해가지고 사업이 무산이 돼요. 즉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래요. 해제가 됐을 때 그러면 재개발할 겁니다. 바람 다 넣어놓고 땅값 집값 다 올려놨죠. 그리고 사업이 무산이 되면 후폭풍이 있어요.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무산이 됐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보존입니다.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그럼 보존한다 이 말이 뭐예요? 최소한으로만 사업하겠다 그죠?
최소한으로만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사업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6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얘는 노후불량 원추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합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는 유지. 자, 가로가 무슨 말이라고요? 도로.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가로구역 하나 놓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다. 소규모. 자, 이 말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구역 하면은 자, 여기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라고 그랬죠. 자, 요 가로구역에서 도로는 그대로 유지해요.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안에 노후불량 건물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다. 그죠? 그래서 이런 블록 하나 놓고 소규모로 한다. 블록 재개발, 블록 재건축 하는 것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6개 사업 이제 싹 개념까지 우리가 쭉 봤으니까 키워드 잡아갖고 딱딱 정리하면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키워드가 뭐예요? 극히, 과도, 강조가 딱 붙으면은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그냥 열악하고 밀집, 밋밋하죠. 열악하고 밀집은 재개발. 양호하다 그러면은 뭐야? 재건축. 상업, 공업적이다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한다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키워드 싹 말씀드렸고요. 위치도 어떻게 될까요? 저기 세 개 한번 위치 보면 여기 산동네 있죠. 산동네 제일 꼭대기 요 달동네 요거 다시 개발하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후진동네 이거 다시 개발하면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평지에 있죠. 그 아파트 오래돼 갖고 철거해서 다시 지으면 재건축. 그 원래 재개발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이때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개념, 이름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런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재건축. 이 재건축은 소규모로 할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한 동짜리 재건축이에요. 이런 소규모로 재건축하는데 굳이 그 뭐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소규모로 재건축할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한다. OX X다 그 얘기죠. 틀려요. 무슨 사업에 예외가 있어요? 재건축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4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총선에서 그 밑에 1절 재정 목적, 재정 목적은 뭐 좋은 말이고요. 그 밑으로 갑니다. 2절 용어 정의 거기다 불표. 이 정비법은 용어에서 거의 매년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은 용어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용어가 어려우니까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용어 보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비사업 거기다 불표. 당연히 정비사업이 제일 중요해요. 정비사업이란 자,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 그게 목적이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동그라미 또는 가로구역 동그라미에서 그 밑에 줄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밑줄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 밑줄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하는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다목의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 다목 지우세요. 다목 지우고 재건축이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원칙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구역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자, 원칙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 재건축은 예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달동네라고 그랬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로서 극히 동그라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여라. 극히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동그라미 과도하게 밀집. 그래서 극히 과도 키워드고요.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하고 밀집. 재건축은 뭐요? 양호의 동그라미 별표 양호하고 밀집.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 공업지역 밀집. 상업 공업지역에서 뭐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그런 것들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다음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정비기반시설 등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뭐한다? 보전, 동그라미 보전하면서 정비개량. 그다음 가로주택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동그라미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사업의 이제 개념도 우리가 쭉 봤는데요. 그러면 정비 사업 하면은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두 개 합니다.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자, 이 기반시설하고 건물이 대상이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용어에 있는데 입문서에는 지금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그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정비사업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노후불량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죠. 오래된 건물. 그럼 우리 노후화된 건물은 20년 이상 지나면 될까요? 30년 이상일까요? 40년 이상일까요? 한번 또 찍어보세요. 20년, 30년, 40년 노후화된 건물. 노후화 30년. 뭐 헷갈려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노후화 맞췄어요. 아무튼 노후화된 건물은 몇 년 이상 되면 30년 이상 되면은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정비 기반시설 노후불량 건물의 개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요거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정비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를 새로 설치해 준다. 자, 이 측면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땅을 놓고. 근데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지니까 정비 사업은 건물도 놓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정비 사업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 자격. 그래서 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거의 이것도 매년 물어보는 핵심 용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우리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토지, 땅만 놓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도 누구만? 토지 소유자.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만 돼요. 그런데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니까 이해관계인을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요자들이 그대로 조합원.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6개 중에서 얘만 달라요. 재건축. 할 때 재건축만 맨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에서만 개념이 다르니까 재건축 먼저 한번 볼게요. 저희 재건축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하면은 이거는 건물 다시 짓는 거니까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기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및 그 부속 토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됩니다. 자, 밋이라고 그랬으니까 and라는 거예요. 건물하고 뭐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토지. 건물하고 토지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럼 재건축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만 소유한 자 이런 애들은 해당 사항 없고 건물하고 토지하고를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고요. 그럼 이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누굴까요? 정답 아파트 소유자죠. 저 재건축 아파트 놓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소유자를 얘기해요. 그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몇 동 몇 호 전유 부분만 소유하는 거 아니죠? 지분이 있죠. 지분. 그 지분이 뭐예요? 부속 토지의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같이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 나머지 사업은 기반설도 새로 설치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토지 소유자. 또 건물도 다시 짓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건물 소유자. 또 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까지. 지상권자까지. 이 나머지 사업일 때는 다 됩니다. 그러면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어도 되죠. 또는 토지에 뭐를 갖고 있는 자라고요? 지상권. 그럼 저 민법 시간에 지상권이라는 권리 배웠어요? 지상권 어떤 권리라고 배우셨어요? 그냥 배우기만 했어요? 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물건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자는 되는데 임차권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임차권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토지에 뭐를 갖고 있는 자 지상권자까지 나머지 사업은 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이 재건축만 다루니까 우리가 항상 이 토지 등 소유자 갖고 시험에서 물어봤다. 뭐가 정답일까요? 항상 이 재건축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재건축만 다루니까 논점은 재건축입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하고 한번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 옆에다가 조합원 이렇게 쓰고요. 조합원. 첫 번째,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빼고 나머지 다 써놨죠. 자, 요거는 정비구역 또는 가로의 가로구역,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니까 이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뭐 다 갖고 있어도 되죠. 또는 끝에 지상권자까지 다 됩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밑에 재건축 동그라미 1번만 봐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소재한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자, 밑줄. 건물하고 부속 토지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럼 일단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의 지자만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자 이런 거는 아예 해당 사항 없고요. 건물하고 토지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그래서 입문서에는 용어 꼴랑 그 두 개 딱 써놨는데요. 자, 이 두 개만 거기다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 많은데 입문서에 딱 두 개만 써놨어요. 그래서 자, 용어 중에서 우리 이제 이하에서 시장군수라는 말을 정비법에서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시장군수. 그럼 시장군수 하면은 이거 원칙은 5명 얘기합니다. 특별자치시장. 자, 아니면 이렇게 줄여갖고 특시 이렇게 쓸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것도 줄여갖고 특도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 5명을 이하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시장, 군수 이렇게 줄여갖고 써요.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라고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누굴까요? 세종시 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이거 하나씩 밖에 없고요. 이게 뭐 논점으로 우리 시험에 정답 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하면은 누구까지 항상 포함이냐? 구청장이 포함된다.
그 말을 아셔야 돼요. 구청장 포함. 그럼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다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줄여가지고 써놓고 구청장 포함되는 건 우리가 별도로 알아라. 그러면 이게 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하면 누구도 포함,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다. 그거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비법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요. 주택공사 등 줄여가지고 주공 등 이렇게 썼는데, 자, 주택공사 등 하면은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소위 LH공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자 쓸 때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토지주택공사니까 토주공 이렇게 쓸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줄여갖고 지공 이렇게 쓸게요. 지방공사.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주택공사 등, 주공 등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두 개 용어만 거기다 더 정리합니다.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군수하면 누구까지 포함? 구청장. 주택공사 등 하면 토지주택공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까지. 그리고 요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정비법에서 공공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비법에서는 공공하면은 딱 요거예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장에서 기본방침, 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이제 쭉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법인데 그 절차는 우리 다음 주에 보고요.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정비사업의 시행.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정비사업 시행 방법 나오죠. 시행 방법 거기다 별표. 그 옆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나오죠. 그것도 별표. 그래서 시행 방법, 시행자 이 6개 사업별로 시행 방법이 다 달라요. 또 시행자도 다 나눠지니까 자, 여기가 정비법은 핵심입니다. 이걸 파악해야 정비법의 절차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요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 자, 그거까지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시행 방법, 시행자 입문서에 또 이거는 뭐 택도 없이 길게 써 있으니까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에 문제 뒤쪽에 2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비사업의 개관해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6개 사업 개념하고 뭐 토지 등 소유자 누구다, 또 옆에 시행 방법, 시행자 다 써놨죠. 자, 여기서 매년 거의 2문제씩 출제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거 제일 핵심 논점만 거기다 싹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행 방법, 시행자 그거 보면은 뭐 간단하죠. 그것만 더 정리하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그 먼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시행 방법에서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이 개선 사업은 어디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달동네를 개발. 이 제일 못 살고 안 좋은 동네 이거 다시 개발하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 방법에서는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게 핵심이에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행자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그래서 줄여갖고 주택 개량. 그럼 달동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해준다 얘기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자기 집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보일러를 고치든 담장을 고치든 지붕을 고치든 스스로 주택을 뭐 한다고요? 개량, 주택 개량. 두 번째, 시행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건설에서 우선 공급,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 환지 방법. 그 환지로 공급한다 그랬는데 환지가 뭐였어요? 환지, 토지로 교환한다 그랬죠. 그러면 정비사업에서 토지로 교환해 주는 거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 상태로 다시 돌려줘요. 건물은 토지 등 소유자 알아서 지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법을 환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리 처분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처분 이제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 주는 방법을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하고요. 왜 뭐 재개발 이런 거 하면은 새 아파트 분양받는다 그러죠. 이런 아파트 새로 분양받는 것을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네 가지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이 네 개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계산. 그래서 일단 키워드 잡아왔고요.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앞글자 오더를 읽으면 개, 수, 환, 관. 그대로 외우세요. 개, 수, 환, 관. 자,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한 10번 읽으면 친해져요. 친숙해집니다. 개, 수, 환, 관. 요 네 가지 모든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주된 방법은 뭘까요? 발동내고 다시 개발하려면 주된 방법은 수용해서 싹 철거 밀어버리고 기반설부터 제대로 설치하고 아파트도 짓고 그래야 이게 달동네가 이제 제대로 개발돼요. 그런데 이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럼 수용하고 환지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OX. O. 주택 계량과 수용을 혼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 방법도 다 가능합니다. 개수 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두 개요. 관리 처분 방식. 저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 주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환지 방식. 저 이게 두 가지인데 역시 재개발 주된 방법은 뭐겠어요? 관리 처분. 우리 재개발하면은 항상 개념이 새 아파트 분양받는다 이거 떠오르죠? 그게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이 주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한 개밖에 없네요. 관리 처분 방식, 즉 새 아파트 분양해 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일단 도시환경 정비 사업 얘는 어디서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얘도 두 개입니다. 분양해 주는 관리 처분 방식.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게요.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택으로 분양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이 아니고 상가나 공장, 상가 새로 지어, 공장 새로 지어갖고 분양해 주는 방식,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 관리사업 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관리사업은 주민들 다 반대한다고 그랬죠. 사업이 무산,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신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으세요, 땅으로 받으세요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키워드는 뭐냐? 보전.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한다. 보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손 안 대도 상관없다 그죠? 보존하면서 결론 시행자 기반설만 조금 설치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주택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량. 여기다 보존 쓰면 틀려요. 이거는 개량하는 거예요. 자기 집 고치는 건데 여기서는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보존. 주택에 손 안 대도 상관없다. 가장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딱 한 개네요.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사업의 시행 방법 우리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것만 딱 정리해두면 나머지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되죠. 그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별로 시행 방법들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사업별로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또 많아지죠. 그러니까 논점으로 좀 효율적으로, 어차피 시험 공부니까 논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슨 방법이 있다? 개, 수, 환관. 개, 수, 환관. 그리고 이하의 사업 중에서요,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환지 방법이 없는 거. 환지 방법이 없는 대표적인 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한다 이러면은 틀립니다. 이거 종래 3번인가 기출이에요. 똑같은 게.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뭐한 곳이다? 양호. 그러면 땅에다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파트만 철거해서 새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면은 환지 방법이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럼 재건축은 이름대로 건물만 다시 줘갖고 분양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관리처분 분양해주는 방법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분양 방법이 없는 거 딱 하나. 주거환경 관리사업. 얘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분양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이게 다 주민들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양받고 뭐 환지받고 일체 다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논점으로 갖고 물어보니까 자 다음에 정비사업 중에서 관리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 그게 1회 모의고사 문제예요. 1회 모의고사 제가 낸다고 그랬죠. 자 1회 모의고사에 그거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관리처분 방식이 없는 사업은 완전 쉬워요. 완전 쉬운데 뭐 막 말씀드려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수업만 딱 끝나면 별로 또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문제를 뭐 미리 누출했다 이런 얘기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1회 모의고사 문제들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할 때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제일 쉽게 물어보면은 다음 중 관리처분 방법이 없는 것은 주거환경 관리. 이건 난이도 하요. 제일 쉬운 건데 환지 방법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는 3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논점으로 물어보는 거지 사업별로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시행 방법은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 수, 환, 관. 환지 방법이 없는 거, 관리처분 방법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시행 방법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 시행자도 역시 개념에서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개발입니다. 자,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사업을 할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능력이 안 돼도 자기들이 해보겠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의지를 불꽃 같은 의지라고 그래요. 근데 별로 뭐 불꽃 같은 의지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수용당해서 다 쫓겨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보상금 조금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거는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전에 공공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하는데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동의받아 갖고 공공이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합시다 동의해 줄까 안 해줄까요? 동의 안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찌끔 받고 다 쫓겨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의서 갖고 막 동의받으러 찾아오는 거 딱 보면은 잽싸게 건물 옥상에 딱 올라가요. 옥상 올라가서 그 사람 보고 뭐예요? 얼굴에 침 뱉어요. 얼굴에 침 뱉는다. 이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 안 해줍니다. 웃기라고 하는 건데 별로 웃음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나중에 이제 공법은 나중에 조금씩 되면서 슬슬 웃기는 거예요. 처음엔 참 웃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의 받는 게 원칙인데 동의 안 해줄 거니까 예외가 있어요. 긴급할 때 이때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런데 원칙은 동의를 받아왔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 공공,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볼게요. 재개발은 뭐 아파트 분양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다 받는 거죠. 다시 받을 때는 누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건데 자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한다. 동네 토지 등 소유자 몇천 명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도 아파트 받는 거죠. 그럼 다시 받는 거니까 누가요? 토지 등 소유자 하는데 마찬가지요. 주택단지 하나 재건축한다. 사람 너무 많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역시 뭐를 만들어야 되냐? 조합.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해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은 필수.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사업, 정비사업. 도시환경 사업은 상가나 공장으로 분양받든 땅으로 받든 다 다시 받죠. 그럼 역시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은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만들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뭘 만들어야 된다. 조합, 필수.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왜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을까요?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할 수 있는 이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많다고 그랬죠. 1000명 이상씩 되니까 반드시 조합을 만드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거지역까지 사람 많은 데가 아니고 어디요? 상업 아니면 공업. 상업지역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업지역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때는 그냥 지들끼리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 공업지역. 사람이 많으면 조합을 만들 수 있고 별로 없으면은 그냥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자, 이것도 개념입니다.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없어요. 이것도 공공입니다. 자, 공공 중에서도 원칙은 누가 하는 거냐? 시장군수가 직접 제한합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좀 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든 주택공사 등이든 다 동의 받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군수가 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고요. 누가 할 때만 동의 받는 거다. 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주택 사업도 다 분양받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건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못해요. 반드시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행자들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봤는데, 그럼 시행자 요거는 순서 3가지 체계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자, 6개 사업 중에서 공공이 하는 사업이 2개가 있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 공공이 하는 사업 뭐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야, 이거 우리 정리하기 좋게 다 뭘로 시작해요? 주거환경. 그래서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거 2개는 그냥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한다.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나머지 사업은 다 토지 등 소유자 원칙 뭘 만들어서? 조합. 그래서 원칙적인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자, 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네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이 3가지 체계로 정리하면 끝나요. 자, 일단 공공이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나머지는 원칙 조합이 한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이 3가지 체계로 정리하면은 끝이에요. 시행자도. 그래서 일단은 큰 틀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시행 방법 시행자에서 이제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방식과 시행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정비사업 6개 이거 시행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할까요? 우리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한다?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해요. 자, 이 6개 사업 중에서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얘 빼고 나머지 사업 다 무슨 방식으로? 관리 처분 방식.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 일반적인 시행자 누가 될까요?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비사업은 누가? 조합이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행자와 방법입니다. 정비사업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 그리고 이런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절차,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정비법 쭉 절차를 정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네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좀 더 해요. 아무튼 안 됩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행 방법과 시행자는 지금 입문서에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저 프린트물 거기 써 있는 거 그거 키워드만 딱딱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다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좀 이따 아시고요. 자,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